거 10을 곱해서 10을 곱하고 2를 더했죠. 그랬더니 텐서가 다시 바로 넘파이로 변경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베리어블은 약간 특수한 형태의 텐서예요. 베리어블은 뭐냐면 일반적인 텐서는 파이썬으로 따지면 약간 튜플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파이썬의 튜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한번 A는 뭐 튜플을 이제 소괄호로 쓰이게 되죠.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잠깐 보면은 A는 1,2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제가 코드를 추가하실 때는 여기 위에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A를 넣어보면은 A의 0번 이렇게 해보면은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그럼 내가 3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네, 이렇게 에러가 나죠. 요 자리 1을 3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튜플은 이렇게 값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것처럼 똑같이 네, 텐서도 한번 만들면은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텐서로 만들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학습할 때 뭘 학습한다고 했냐 생각해보면 웨이트를 학습할 거예요. 웨이트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랜덤하게 아무 값이나 막 넣을 거고, 그 값들을 조금씩 바꿔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조금씩 바꿀 건데, 잘 생각해보면은 그럼 텐서는 값을 못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값을 바꿀 수 있는 텐서의 특별한 타입인데 걔가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리어블로 선언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웨이트들을 베리어블로 선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랜덤한 숫자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베리어블이랑 상관없이 tf.random. 뭐 노멀 하면은 우리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죠. 거기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데 해서 2행 2열의 숫자를 랜덤하게 뽑습니다. 보통 웨이트를 초기화 해줄 때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냥 아무 숫자나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냥 정규 분포, 우리가 제일 쉽게 알고 제일 친숙한 정규 분포에서 값을 샘플을 해서 그 값으로 웨이트들을 다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이 방법을 한 다음에, 그럼 이거를, 얘는 지금 그냥 텐서잖아요. 이걸 베리어블로 어떻게 바꾸냐? 그냥 tf.variable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그걸 넣어주시면 돼요. 이니셜 값을, 초기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네, 이제 weight라고 하는 애는 이제 앞에서는 tf.tensor였는데 지금은 tf.variable로 바뀐 게 보이시죠? 다른 값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요거 이제 랜덤하게 했으니까 새로운 값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쉐입이나 이런 거 안 바뀌었지만 요 위에는 텐서고 밑에는 베리어블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거를 베리어블 만들 때 이렇게 이니셜 값을 한번 생성을 한 다음에 넣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애초에 베리어블을 만들 때 안에서 이니셜라이저라는 걸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이 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건데 뒤에다가 random normal initialize만 써주면은 여기 이제 표준 편차랑 평균을 써줄 수가 있고, 뒤에다가 쉐입을 넣어주면은 유사한 형태로 베리어블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리어블은 뭘 할 수 있다고요? 값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근데 값을 어떻게 바꾸냐? 그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assign이라고 하는 걸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코드를 보시면은 2행 2열에 랜덤한 값을 생성한 다음에 거기다 위에서 만든 웨이트에다가 assign 해서 새로운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값이 들어갔나 보시면, 위에서는 마이너스 0.9 이렇게 이런 값들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새로운 값을 이렇게 생성했고 걔를 넣어줬더니 이제 웨이트를 출력했는데 얘가 나오죠. 그렇죠? 이 값을 덮어 써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값으로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근데 실제로 학습할 때는 뭐였죠? 원래 웨이트 값에서 조금씩 빼나갔죠. 조금씩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식이죠. 보통은 이제 뺐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러닝에서 곱한 다음에 원래 웨이트 값에서 뺐죠. 그래서 원래 값에서 조금 얼마를 빼는 이런 연산은 assign sub, 더하는 연산 당연히 assign ad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에서 1로 지금 added value를 다 1로 채운 다음에 요거에서 1을 전부 다 빼세요 라는 거죠. assign sub에서 이 added value를 빼라고 했으니까 다 빼버리면 이렇게 다 1씩 빠져서 계산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베리어블을 값을 바꿀 때는 assign에서 덮어 쓰거나 assign add나 sub를 통해서 덧셈이나 뺄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어블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텐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텐서 연산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파이썬의 뭐 리스트나, 아까 앞에서 제가 튜플 잠깐 봤었는데, 튜플에서도 성립하는 거고, 특히 넘파이 앤디 어레이에서 하는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스트링, 문자열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문자열은 알파벳 캐릭터 하나하나가 여기로 따지면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하는 게 숫자에서 하는 거랑 동일하게 동작하는데 그걸 한번 잘 보시면 참고해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0번, 1번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 할 때 이제 콜론을 써주게 되고 네거티브 숫자, 음수는 거꾸로 아까 보셨죠? 마이너스 1이 맨 마지막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이너스 3은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이렇게 되게 됩니다. 시작은 0번부터 하고 제일 마지막 거는 마이너스 0이 아니고 마이너스 0이라는 거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3행사열 행렬을 만들었고 2차원 행렬을 만들었고 얘를 여기서 인덱싱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의 차이는 쉽게 얘기하면 콜론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콜론이 없고 밑에가 슬라이싱인데 밑에는 콜론이 있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x0, x1, x2 x의 0,1, 1,2, 2,3이면은 여기서 0,1은 미리 뭐죠? 요걸 얘기합니다. 1,2는 여기고 여기가 0행 얘가 0행 1열, 0행 2가 0행 0행 0열, 0행 1열, 0행 1, 0,1 하면 2가 나오겠네요. 그쵸? 0부터 시작하니까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0행 3열 여기는 1행 0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인덱싱을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0, 1, 2만 쓰면은 요 행 단위로 끊어줘요. 첫 번째 축, 엑시스 0, 첫 번째 차원, 여기서 얘가 3,4라고 해서 첫 번째 차원이 3이죠. 요 방향, 요거에 대해서 0, 1, 2 인덱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0만 하면은 요 행 하나가 쭉 뽑혀져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제가 위에다 써놨는데, 인덱싱을 하게 되면 항상 차원이 감소합니다. 랭크가 줄어들어요. 위에서는 랭크가 2였지만, 2차원이었지만, 이렇게 인덱싱을 하고 나면 1차원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원소를 하나 끄집어내면 이건 스칼라 랭크가 0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인덱싱은 항상 차원이 감소한다. 반면에 슬라이싱은 차원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 땡땡하고 뒤에 아무것도 안 쓴 거는 2부터 맨 뒤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3 땡땡 쓴 건 3부터 맨 뒤까지 다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땡땡하고 앞에 아무것도 안 쓴 거는 맨 처음부터 2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1부터 3까지는 1부터 시작해서 3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끝에 있는 숫자들 요 2나 여기 3이나 여기도 3 이런 숫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땡땡 1 콜론 3 이렇게 하면은 1과 2는 포함이 되는데 3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0행 1행 2행은 포함 안 되죠. 에서 1열부터 1열, 2열 이렇게만 뽑으라는 거죠. 3열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출력해보고 결과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금 요 2 콜론 3 콜론 쓴 거는 왜 이렇게 썼냐면 얘랑 비교해보기 위해서 쓴 거예요. 얘랑 똑같이 만들어 12라는 숫자를 뽑는데 얘도 12라는 숫자를 뽑았죠. 그런데 차이가 뭐냐? 얘는 쉐입이 위에서 인덱싱을 했을 때는 쉐입이 랭크가 0이 됐는데 얘는 랭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똑같은 거를 하나는 인덱싱으로 하고 하나는 슬라이싱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 그냥 쭉 보시면은 여기 땡땡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 0행과 1행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3이다 라고 하는 거는 1열, 2열, 1열, 2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3, 6, 7 이렇게 뽑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그 원리대로 뽑혀져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땡땡땡땡 4 하면은 위에서 랭크 3짜리 텐서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색깔 진하게 칠해진 부분이 뽑혀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덱싱이랑 슬라이싱을 같이 쓴 거죠. 앞에는 슬라이싱을 쓰고 뒤에 요거는 인덱싱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얘도 차원이 역시 하나 감소했어. 랭크가 3짜리 텐서였는데 랭크가 2로 감소를 했고 그때 얘가 여기
4에 해당되는 걸 뽑는 거고, 이렇게 땡땡만 쓰면은, 콜론만 쓰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텐서들을 이제 또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게 리쉐입을 하는 거예요. 리쉐입. 형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단 랭크 3짜리 텐서가 원래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3,2,5로 생겼는데, 이거를 똑같이 3차원을 유지하는데 이거를 tf.reshape이라고 한 다음에 얘를 리쉐입 해주세요. 모양을 바꿔주세요. 근데 그때 쉐입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뒤에가 1이랑 5예요. 그리고 앞에가 마이너스 1이 됐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이 자리를 알아서 채웁니다. 당연히 알아서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에러가 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2,5인데 뒤를 1,5로 맞췄어요. 그럼 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3 곱하기 2에 해당되는 6이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실제로 6,1,5로 알아서 얘가 맞춰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0, 1, 2, 3, 4, 5, 6, 7, 8 이 순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 2차원으로 바꿔볼래요. 그래서 앞에는 3으로 할 거고 뒤에는 모르겠어. 뒤에는 알아서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맞출 거고요.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줘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주면은 순서는 바뀌지 않지만 쉐입이 한 번은 3,10, 한 번은 6,5로 원래 이렇게 왼쪽에 생겼던 게 이 가운데 형태 혹은 오른쪽 형태로 리쉐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리쉐입 하는 거는 좋은 이그젬플인데요. 나쁜 이그젬플도 있어요. 이 리쉐입이 아예 안 되게 하면 제일 나쁜 거고, 되게 하더라도 권장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미리 실행을 해놓고 볼게요. 자, 랭크 3짜리 텐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2, 3, 5, 원래는 3, 2, 5였는데, 이거를, 네, 그쵸? 원래는 3, 2, 5였는데, 이거를 2, 3, 5로 바꿨다라는 거는 뭔가 축을 서로 교환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네.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tf.transpose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쓰면 밑에 그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섞이게 돼요. 사실 이게 원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색이죠? 이거 오렌지색은 오렌지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모이기를 원하는데, 그냥 리쉐입을 해버리면은 이 순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요게 이렇게 뒤죽박죽 섞이게 되는데, 요거에 이제 원하지 않은 동작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축을 서로 바꾸는 건데, 그래서 노란색이 이 방향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노란색이 쌓이고 이런 거를 원한 건데, 그렇게 하려면 트랜스포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배드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5,6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딱 보시더라도 숫자가 이렇게 색깔이 이상하게 섞여 있죠. 이런 형태로는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없긴 한데, 혹시라도 실수로 하시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이런 거긴 하죠. 7. 얘네들은 7의 배수,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7의 배수가 아닌데 7로 나누라고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을 채울 수가 없죠.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근데 이런 에러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에러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는데, 위에 두 개는 잘못하면 인식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duce sum과 reduce mean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duce mean과 reduce sum은 말 그대로 mean은 평균이고 sum은 합이잖아요. 평균과 합을 계산하는 그런 것들인데, 평균과 합을 계산하는, 먼저 reduce mean, 평균을 계산한 것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x가 이렇게 생겼는데 reduce mean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네, x는 이렇게 생겼고 reduce mean 하면 4개를 다 더해서 4로 나눠줍니다. 그럼 4개니까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더하면 10이죠. 10을 4로 나누면 2.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reduce mean을 할 때 축을 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번 축을 따라서 평균 내세요라고 하면 0번 축을 따라서 0번 축의 숫자가 바뀌는 방향, 여기가 0행, 1행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숫자가 바뀌는 게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숫자가 바뀌니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평균을 내주게 됩니다. 그럼 1 더하기 3 두 개를 더했으니까 2로 나누면 2가 될 거고, 2 더하기 4 아래쪽 위아래 방향으로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엑시스 0으로 평균을 내면은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엑시스 1로 평균을 내라고 하면은 엑시스 1, 이 축 1번 축이 값이 변하려면은 열이 변하겠죠. 뒤에 게 변하려면은 요 오른쪽 방향, 이 가로 방향이겠죠. 가로 방향. 그래서 그걸로 평균을 내게 되면은, 네. 이렇게 1.5와 3.5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있어요. 엑시스에도. 요거 마이너스 1을 쓰면은 역시 마지막 축이 0번 축, 1번 축 두 개밖에 없으니까 랭크가 2니까 축이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네, 1번 축에 대해서 연산한 게 마이너스 1로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5, 3,2가 있을 때 1번 축에 대해서 연산을 한다, 리듀스 민을 한다라고 하면 쉐입이 이 1번 축에 있는 숫자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연산해서 이렇게 5,2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5,3,2짜리 행렬 이 텐서가 있는데 얘를 리듀스 민을 하는데 2번 축으로 하세요 라고 하면은 쉐입이 5,2가 아니라 5,3이 되는 거죠. 이 2가 없어지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썸과 민의 차이는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argmax라고 하는 거예요. argmax라고 하는 거는 max, 제일 큰 숫자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 자체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몇 번 자리에 있었는지 그 숫자가 있는 자리에 인덱스를 뽑아주는 게 argmax예요. 당연히 반대인 argmin도 있습니다. 제일 작은 거를 뽑는 거. 보통 이제 argmax는 언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아까 이제 저희가 뭐 개랑 고양이 구분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내 뉴럴넷 모델에서는 개랑 고양이의 확률을 뱉어줘요. 개일 확률이 얼마, 고양이일 확률이 얼마 뱉어줘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더 확률이 높게 나온 걸로 내가 판단을 해야겠죠. 개일 확률은 10%고요. 고양이일 확률 90%예요. 라고 하면은 내 뉴럴넷 모델이 뭐라고 얘기한 거죠? 이 사진은 고양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걸 알려면은 이 두 개 숫자 중에 큰 걸 뽑아야 되고 0.9가 크니까 0.9를 뽑았는데 그 0.9가 몇 번 자리에서 왔는지 1번 자리에서 왔네. 1번 클래스네. 1번 클래스는 고양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 자리에 제일 큰 숫자가 있는지 뽑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게 argmax입니다. 그래서 x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tf.argmax라고 해서 x를 하고 이것도 역시 축 방향으로 가면서 0번 축을 따라서 보세요 라고 하면 위아래 방향으로 보는 거죠. 3이랑 5 중에 큰 게 뭐죠? 5가 크죠. 걔는 인덱스가 뭐죠? 3이 인덱스가 0이고 얘가 1이니까 1이 나올 거고 두 개가 똑같을 때는 보통 앞에 게 나오게 되고요. 5랑 3 중에서는 5가 크니까 이거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0, 0 이렇게 주게 됩니다. 1번 축에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보 3개 중에 제일 큰 거 5가 큰데 얘가 2번 자리에 있죠. 0번 자리, 1번 자리, 2번 자리니까요. 그쵸? 5, 4, 3 반대로 0번 자리에 5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2랑 0이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1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제일 마지막 축이니까 1번 축에 대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